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어저께 그 내용을 이어서 하는데 일반상, 공지사항, 회사 현황. 저는 주로 이제 코인, 블록체인, 그 다음에 어떤 그 시대적으로 바뀌는 어떤 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했던 내용인데요. 학습과 철학의 관계. 이것은 제가 이제 저희가 요 앞에 부분은 빨리빨리 요점만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습을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선택해서 취하는 겁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취득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교재화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받지만 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또 계속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습을 함으로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요즘같이 그 시대적인 변화가 급변하게 바뀔 때는 새로운 지식을 많이 그 학습을 하시고, 찾고, 관심 분야를 갖다가 정보를 취득해서, 요즘은 사실 그 정보나 지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유튜브, 챗GPT, 뭐 네이버라든지, 원하는 정보나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부를 이루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새로운 지식을 취득할 때, 또 새로운 것을 알 때, 깨달을 때, 어, 그때는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엔돌핀, 이런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그 건강에도 좋다. 어, 공식적이진 않지만 최근에 학자들이 말하는, 근데 이런 그 기존에 있는 그 호르몬보다 다이돌핀, 어떠한 것을 깨달을 때, 공부를 하다가 정말 큰 깨달음을 왔을 때, 어,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엔돌핀의 3000배 정도의 그 강력한 그 호르몬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하 하는 거 있죠. 아하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깨닫기 위해서 도를 하면요 산속에 가서 했습니다. 산속에 그 폭포 밑에서 앉아서 하고 대자연 속에서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이 세상에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지식이 많지 않고 누적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라든지 생각을 통해서 어떤 득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은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도서관에서 득도를 한다. 도서관에 온갖 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 그러면 이제 유튜브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식 전달 수단을 통해서 도를 깨우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식을 끊임없이 하고 우리 메타F의 그 대표님들은 뭔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지식적인 부분에서 앞서간다.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어, 접하기 때문에 훨씬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가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곧 어떤 그 경제 활동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하고요. 줌 미팅 하는 이유는 그냥 회원님들과 보니까 회원님들이 뭐 5만 명, 6만 명 분 정도 되는데 회사하고의 어떤 그 갭을 줄이고 간접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어떤 그 공동체 그런 부분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줌 미팅을 주 지금 이제 12회죠. 일요일은 빠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여기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요즘은 지금은 한 800여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1000분 그러면 그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 페이를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 그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줌 미팅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텔레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텔레그램망이 상당히 붐빕니다.
분비는 정도가 아니고, 막 어떤 방에는 3만 명, 그리고 뭐 6만 몇천 분 들어가 있는 방도 있더라고요. 보통 뭐 천 단위 이상 접촉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CS라든지 고객센터 이런 데는 좀 꼭 필요한 내용,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제해서 올리시고요. 그 자체 방이라든지 지사방이라든지 또 먼저 들어간 회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지사를 통해서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NS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라는 것은 대면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억양과 뭐 몸짓 이런 걸로 그 사람의 그 의사표현 다 들을 수 있지만 텍스트로만 갑니다. SNS 커뮤니케이션은 거기다가 이제 뭐 이모티콘도 붙여서 나가는데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용어 사용을 잘 하시고 해서 건전한 텔레그램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각자 회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공지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블록체인 기반 저희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의 그 말이라든지 토큰 이런 것은 트론 블록체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TRC20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블록체인 안에 저희 말이라든지 토큰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기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게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법관에서 말을 움직이다든지 할 때는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토론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저희 토큰을 또 다시 배포했다 열었다가 잠궜다 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사용료가 트론 블록체인은 트론이라는 그 자체 블록 코인입니다. 코인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그것을 지급을 해줬는데 요번에부터는 이제 개인이 지급해라. 회사에서는 뭐 1억 5천씩 지급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쪽 업계의 관행도 사용자가 내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초기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기에 또 회원들이 잘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말이 100만 마리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움직일 때 개인이 이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론 코인을 사야 돼요. 우리가 그 트론의 그 로고가 되면서 그 지갑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얼마 안 됩니다. 개인이 지불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모든 블록체인은 사용료가 다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으면 이더리움을 이용하면 이더라는 코인으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블록체인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주고 우리는 그 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그럼 우리도 블록체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리가 하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을 대부분 보면 이제 블록체인 그 메인넷 회사에서 기반으로 이렇게 비용을 내고 그래서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건 제가 구도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시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메타이프 저희 그룹도 이제 의미가 있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 해다. 티핑 포인트는 어떠한 기점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거죠. 그 소나기의 구름, 먹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오다 보면요. 이 먹구름이 시커먼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소나기가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습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90 몇 프로냐에 따라서 95%다 되면 비가 쏟아지는데 94% 되면 비가 안 오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어떤 그 행위가 딱 눈에 보이게 벌어지는 그 포인트, 그것이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꾸준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자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이어트도요. 당장 굶는다고 그 몸무게가 조금씩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꾸준하게 했을 때, 어느 기점이 됐을 때, 그 몸무게가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된다 그래요, 다이어트는. 그때 빠지는 그 시기가 이제 티핑 포인트에 해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란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공부라든지 뭐 다이어트라든지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런 것이 이 티핑 포인트를 갖다가 거치지 못하고 그 티핑 포인트 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임계점이라 그러죠. 나무를 꺾을 때 나무를 휘어지죠. 휘어지는데 휘다가 안 못 부러뜨리고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가 되는데 딱 부러지는 그 점, 그것이 티핑 포인트다. 이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티핑 포인트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이 시점도 웹 3.0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이제 웹 3.0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핵심 원년이 될 수 있다. 웹 3.0. 그다음에 이제 물질 시대에서 에너지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비트코인,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합니다. 또 요번에 그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S 트럼프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냥 밈코인이에요. 아무 기능도 없는 코인인데 그냥 인터넷 기반의 어떤 신호예요. 신호인데 그 하나에 50불 그 대를 갖다가 지금 하나에 50불 그냥 공기가 50불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도 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이죠. 인류가 물질의 결핍에서 벗어나는 시점이에요. 물질에는 더 인류가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무형적인 부분 저는 이제 양자 물리학으로 이제 약간 이제 그 내피셜로 풀었는데 사실상 우리 몸은 그 우리 눈에 보인다 뿐이지 어떤 거대한 에너지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냥 무형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시대가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3.0 시대가 성숙하는 해고 이러한 부분이 탈물질, 탈중앙, 탈소유 그리고 과학이 인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철학을 바꾸는 그런 과학과 철학의 융합 시대다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도 코인 있죠. 저희는 S코인 있고 F코인 토큰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그 코인이나 토큰은 보면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지금 이미 그 현재 그 상장돼 있는 그 코인 토큰들은 티핑 포인트를 다 지났어요. 지금 현재 보는 이 그림처럼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제 또 상승한다고 봐야 되고, 코인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코인 쪽에 관심 가지시면 부를 이루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메타 F 그룹의 기술 기반은요, 웹 3.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반과 메타버스 기반의 기술을 적용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가상으로 보이는 부분, 말이라든지 경마장이 보이죠. 그다음에 거래소, 메타 거래소 창이 뜬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그 메타버스 가상에 실제 있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심오로 해서 만드는 그런 두 가지가 혼합된 그리고 저희 메타F 그룹 외에도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적용한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그 사회의 어떤 구조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교통 신호 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그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저희 메타 F 그룹의 수익 모델은 메타패스 테스트라는 가상 경마장과 메타 익스체인지라는 어, 코인, 그다음에 NFT 선물을 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이 두 개에서 나오는 수익이 메타 S 토큰으로 할당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추후에 어, 전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정렬이 되면 블록체인 상에서 자동으로 정산되고 자동으로 분배가 되는 그 시스템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동으로 돌려면 회사에서는 기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이 두 가지는 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메타패스 테스트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또 익스체인지도 활성화됩니다.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토큰도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이제 유저가 유입되면서 활성화되면은 좋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건 거래소 이미지고요. 거래소 창입니다. 24년도 암호화폐 거래량이 이제 글로벌 리더 108조 달러입니다. 108조 달러. 그래서 이제 24년인데 22년 대비해서 약 90%,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좀 티핑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조 달러로 거래량이 선두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은 전체 거래량의 37.32%. 글로벌 거래소 중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136개국 중 100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소고요. 2조 7,700억 달러 거래량으로 선두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냥 중국계, 뭐 홍콩 기반인지 하여튼 중국계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1위를 못했어요. 미국 거래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이제 미국 거래소고요. 이러한 성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용과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요. 또 일반인들의 그 암호화폐 시장에 그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토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참 유별스럽죠. 막 정보도 빠르고 굉장히 그 열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음, 업비트가 제 크고는 빗썸, 코빗, 코인은 이게 네 개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래프들을 보면요. 빗썸이 지금 이렇게 역으로 됐죠. 약 한 7, 8년 전에요. 빗썸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어, 그 업비트한테 추월을 당했어요. 저는 이제 빗썸을 썼어요. 그 당시에 썼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는 왜 추월당했을까?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플랫폼 기반에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그 비번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콜센터에 접속해보면 굉장히 힘들게 해놨습니다. 사용하기 힘들게 해놓고 좀 불친절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업비트가 나오면서 업비트는 이제 그 카카오톡 계열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래플을 그 마케팅하면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상당히 그 1위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여기 보면 그 급성장하죠. 그 2020년부터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그 거래소는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요, 21년도 기준인데 이게 잠깐요. 네, 이게 22년 대충 보면요,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3조 7천억, 4조 가까이 되죠, 그죠? 빗썸이 1조고, 그러니까 업비트가 빗썸이 3배 이상 됩니다. 코인원이 이제 1,735억 원. 그래도 이게 지금
뭐 말이 조지 1735억 원도 굉장히 큰 겁니다. 코빗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것은 3조 7천억이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3조 2,700억입니다. 다 남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조 2,400이다. 이거 보면 이거 사실 그 업비트라는 거래소 플랫폼만 딸랑이고 전혀 들어가는 게 없죠. 어떤 그 뭐 프로그래밍하고 업데이터 이런 쪽으로 무슨 기술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런 디지털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돈을 벌고요. 정리해보면 업비트가 3조 7천억, 당기순이익 2조 3천억, 빗썸이 23년도니까 이제 재작년 그 데이터죠. 빗썸이 1조 100억인데 8천억이 이익입니다. 다 남는 거예요. 코인은 1,800억 매출이고 코비는 100억이다. 4대 거래소 1일 평균 거래액이요. 코스닥 하루 거래량과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역전될 것 같아요. 그리고 RWA 개념으로 이제 그 주식이나 증권이 토큰으로 발행이 되면 또 이제 거래가 이제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진다고. 지금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이제 그 코인이나 토큰 파트가 새로 생기지 않을까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국내 가산자산은 55조고요. 코스닥의 6분의 1이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코스닥은 회사들이죠, 회사. 코스닥 회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설과 기술과 장비와 그 부동산과 그런 거 다 합친 것보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 국내 가산자산은 그냥 신호입니다. 신호인데 55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쿠팡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쿠팡. 쿠팡은 2010년도에 김범석이라는 분이 이제 설립해서 지금 이제 15년, 14년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24년 기준으로 해서 좀 뽑아봤어요. 5년간만. 20년도에 13조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아직 그 정상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빼고요. 23년도에 31조 8,298억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6,174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94%예요. 조금 전에 그 업비트는 3조를 팔아서 3조 7천억 팔아서 2조 2,300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년도까지는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5조, 마이너스 3조. 지금 22년도 마이너스 5조였죠. 손정희 씨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손정희 씨가 또 이제 투자를 또 몇 조를 하고 됐는데 그래서 23년도 첫 흑자가 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물류 쪽이기 때문에 물질 기반의 회사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데이터를 봐도 참 그렇죠. 회사가 얼마나 큽니까? 24년도는 아직 다 안 됐고요. 24년도도 벌금도 내고 해가지고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 세상이 언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하셔야 돼요. 거래소별로 봤을 땐 바이낸스가 1위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OKX 이런 미국 거래소입니다. 쭉 되는데 우리나라 업비트도 상당히 5위까지 가 있죠. 5위. 5위. 우리나라 업비트도 규모가 꽤 큰 거래소입니다. 데이터 재밌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23년도에 보면 업비트 23년도 거래대금은 933조. 하루에 144만 4,712명이 이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용하죠. 대세가 된 겁니다. 대세가. 아,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제가 탈물질의 대명사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 경마장 보면은 경마장이 막 이제 앞으로 곡성 경마장도 나오는데 그 경마장 보면 말이 뛰고 막 현란한데 이것은 물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가상의 세계죠. 그런데 이제 탈물질을 갖다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계기판이 전부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는 아직 바늘이 돌아가지만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그 디지털 화면이에요. 그게 메타버스의 그 일종인데 계기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물리 버튼 같은 경우 터치로 다 바뀌고 그냥 플라스틱 화면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이루는 모든 물질이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루는 기술은 AR, VR, 홀로그램입니다. AR, VR은 이제 가상현실, 우리 그 말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보면 이제 VR입니다. VR인데 이 말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밖으로 튀어나와서 저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떠한 그 도구를 쓰고 보면 그 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의 유닛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AR입니다. 홀로그램은 화면 없이 공중에 이렇게 구현되는 홀로그램인데 이것이 발달되면요, 교통 신호 체계를 전부 다 AR, VR로 구현을 하게 되면요, 신호등과 차선과 어떤 그 교통 통제 표시판 이런 게 하나도 다 없어집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켜는 순간 차의 유리창을 통해서 다 보여요. 가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으로 보일 뿐만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과 어떤 그 인터넷이 연결돼서 설사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가상 차선을 따라서 차가 다니고 가상 신호를 보고 차가 쓰고 결정적으로는 그 신호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차가 차 그 유닛이 다니는 것을 감안해서 어, 부딪히지 않게 다 교차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신호등 자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통제하기 때문에 뭐 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이런 것은 모두 중앙통제센터에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되고 도심 어떤 그 모바일 뭐 통제 시스템 상에 이제 관제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다 없어지겠죠. 그 물질을 갖다가 그 차선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다 이제 전기 자율 주행 기술까지 플러스 되면은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구상 상공에 한 400km, 300km, 400km 상공에 저궤도에 위성을 지금 한 7,000개 정도 지금 날려놨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 X가요. 매주 한 대씩 쏩니다. 매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로켓 한 번 쏘는데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것은 매주 한 대씩 쏩니다. 그래서 한 주는 다른 나라의 위성을 싣고 돈을 받고 한 주는 자기네 그 저기도 위성을 쏴 올립니다. 한 번 올라가는데 아마 열 몇 개씩 싣고 올라가서 쏴요. 그래서 한 만 개 이상 깐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들이 그걸 통제받고 움직이고 하면 차량 대수가 다 없어져요. 집에 있는 세컨카가 필요 없죠. 차가 혼자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차의 대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의 1로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보면. 그러니까 탈물질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가.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탈물질을 갖다 더 가속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제가 계속 강의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처음 만들었고 그것을 보고 응용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입니다.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 현황만 기록하는 장부 역할을 했지만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 만든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장부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계약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 기능까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델이 돼서 지금은 수천 개의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블록체인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쓰는 전기는요, 웬만한 개발도상국 국가가 쓰는 전체 전기보다 더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전기가 적게 드는 블록체인 형태들도 많이 나오고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이더리움, 카르다노, 폴카다, 리플, 솔라나 이런 것이 블록체인, 새로운 블록체인들이고, 전기도 적게 들고, 또 가격도 많이 싸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만들었다. 저희 말들을. 그러면 지금도 요금만 몇 배 더 내야 돼요. 근데 이제, 트론은 이제 요금이 많이 싸죠. 그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이제, 블록체인이 연결된 세상을 이미지하는 겁니다. 어쨌든 디센트럴이라는 것이 다 붙습니다. 디센트럴, 분산된다. 중앙 집권이 아니고 이제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권력이 없어지죠. 중앙이 생기면서 중앙이 규모가 커지면서 착취가 생기고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디센트럴, 중앙이 없어요.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구현하게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철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기술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이 이제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있고요. 우리 메타 앱 그룹의 이제 회원님들, 정말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왜 바뀌어야 되냐? 시대가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물질과 어떤 에너지 기반, 돈도 이제 기존에는 종이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돈 자체는, 기존의 돈은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코인으로 바뀌면서 에너지화 되면서 이제는 돈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제 굉장히 쉽게 부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이 많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 땅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자본이 돈을 버는 시대를 넘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기반 사고에서 에너지 기반 사고로 바뀌어야 되고요. 과거에는 한 땀 한 땀 뭐든지 이렇게 했죠. 기계를 돌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거의 산술급수적인 사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인, 왜냐? 과거에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차근차근 이루어졌던 것이 압축이 돼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기하급수 사고를 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요. 부의 관점에서 내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수치 의미해야 된다. 100억을 벌고 싶다. 100억을 일단 목표로 삼아야 되죠. 대충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하지만 1000억, 뭐 100억, 뭐 5천억 이런 목표를 세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뀐다. 또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그릇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양장본으로 얇은 책인데 베스트셀러였어요. 거기 보면 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뭐 유인력의 법칙이다. 감사할 때 감사를 표하면 더 감사한 것이 많이 온다. 이런 내용의 어떤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를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물리학이 발달되면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농경사회 때는 토지가 자산이고 산업사회 때는 자본, 공장과 기계가 주요 자산이었고요. 2000년 초반부터 정보화 사회 때는 지식과 빅데이터 기술, 빅데이터. 그래서 이제 저희 개인정보도 빅데이터에서 다 막 개인정보 팔고 뭐 몇천만 명의 어떤 그 개인정보를 개당 뭐 몇십 원째 해가지고 뭐 팔고 이런 사고도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이 이제 주요 자산이고 부의 어떤 그 창출 도구였는데 이제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팬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팬덤이 이제 밈을 만듭니다. 밈은 생물학적 용어인데 어떤 전염되다 뭐 이런 식인데 사람들이 확 그 집중할 때 어떤 그런 가치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어떠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들으시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저 정보를 그 취합하시고 저는 그러잖아요.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반의 사업, 그런 기업, 거기에서 생산되는 코인, 우리 회사도 그게 해당됩니다. 그게. 우리 회사도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과 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NFT도 가지고 있습니다. NFT도 이제 처음에 좀 핫하다가 조금 이제 시들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또 NFT가 다시 또 이제 좀 NFT 관련된 코인들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들으신 분이 재밌었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상간에 나온 10년도 아니죠. 5년 전에 나왔고, 뭐, 7년 되고 이랬는데, 코인들이 과연 이제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을까 하는 건데요. 이 부분 솔라나 아주 지금 한 40만 원 돈 합니다, 지금. 도지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시바이누, 이더리움, 비트코인, 니플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카르다노, 이 블록체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솔라나 이런 게 블록체인 이름입니다. 폴카닷, 체인링크, 바이낸스 코인, 이 도지 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메인넷,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토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얘들은 블록체인이 없어요. 왜냐면 얘들이 민코인입니다. 이 보면 도지하고 시바이누 민코인이에요.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NFT라든지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블록체인이고요. 니플 같은 경우는 6번의 니플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에 쓰이는 그냥 화폐 기능을 합니다. 카르다노, 폴카나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준이고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BNB 코인이라 그러는데 그 거래소 안에서 쓰이는 그 사용료를 내는 코인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7, 8년 전에 그냥 공짜로 나눠줬어요. 하나에 뭐 몇 센트하고 그 정도로 몇 원하고 이 정도 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불과 7, 8년 만에 지금 100만 원이면 100만 배 오른 겁니다. 아예 그 0원이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1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몇 배가 올랐느냐? 이 프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떼야 되죠. 두 개 떼면은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153만 배, 153만 배. 153만 배가 한 5, 6년 만에 올랐는 거예요. 그러면 1원이었으면 153만 원이었고 10원이었으면 1530, 100원이었으면 뭐 한 돈 많은 살았으면 지금 조단이 가겠네요. 그래서 미국에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 엄청난 그 조단위 부자가 많이 생겼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실까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코인이지만, 저는 코인이 이제 앞으로 시대의 제2의 부동산이다. 이제 땅은 부동산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앞세대가 돈을 벌었는 그 부동산은 과연 몇 배가 올랐느냐 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1960년대에 강남이요. 강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물이 많고, 그러니까 강북 쪽에 살았어요, 옛날에. 강북 쪽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역하고 뭐 그쪽에 그 시청 쪽하고 종각 쪽 이런 쪽이 뭐 옛날 사대문 아니잖아요. 강북이었는데 강남은 이제 그 최초에 이제 그 다리가 놓이고 한강대교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개발된 거죠. 개발됐는데 그게 땅이요. 1960년대면 제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평당 200원 내지 400원 했습니다. 물론 이제 화폐 가치는 좀 다르겠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억입니다. 1억 평당. 그래서 50만 배 올랐는데 50만 배. 근데 60년 동안에 50만 배 올랐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5만 배 올랐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걸 압축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때나 우리 할아버님 때에서요. 그냥 땅만 샀어요. 그냥 땅만. 그냥 싸니까. 그 후손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제 금수저라가 된 거죠. 이번에 그 취임한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죠. 부동산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평당 1억 원, 24년 평당 1억 원. 그러니까 35평 같은 경우는 35억 하겠죠? 돈 하나? 뭐 시그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몇백억 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한 채. 어,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 회원님들 이게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저 S 토큰과 F 토큰도 활성화되면서 또 우리 이렇게 움직이는 유닛이 NFT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합치면서 잘 이루어 놓으면 굉장히 가치가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적 물리학에 대해서는 뭐 좀 복잡하고 해서 그냥 제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요. 실제로 보이는 물질은 0.0000 뭐 0이 6개인가 7개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사람의 어떤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빛의 간섭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지만 사실은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에너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는 전부 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주변의 정보, 내 주변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의 정보를 내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요약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빈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책상, 물질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빈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보이는 것은 뭐냐? 빛과 전자기의 상호작용 때문에 보인다.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냐? 전자기력, 밀어내는 거죠. 양자역학적 원리에 의한 저항입니다. 만져진다고 하는 것은 같은 글끼리 그 자석을 내면 얘들이 서로 반발력이 있죠. 그 반발력의 에너지가 만져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가상 메타버스에서 AR, VR, 홀로그램을 하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 해결이 됐는데 만져지는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개발이 거의 됐습니다. 뭐 장갑을 끼고 아니면 어떤 그 센서를 갖다 부착하고 허공이지만 만지면 내 손에 그 만지는 촉감이 이제 되도록 우리 나의 에마가 이제 나왔어요. 그거를 끼고 보면 보이거든요.
만지면 만져지는 겁니다, 이제. 네, 기술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에너지, 시대적으로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지, 야, 생각만 하면 뭘 이루어져. 이러지만, 이런 내용을 아신 다음에, 그래? 생각을 해볼까? 이러면서 좀 더,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실현하는데 더 한 발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사신경에 참 저는 신기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그, 그 나와요. 그, 이제 그 반사신경 안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부처님께서 이제 참선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겨우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건데, 이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아는 게 된 거를 그냥 명상으로 앉아가지고, 뭐, 보르시다운 밑에서 뭐 40일인가요? 뭐, 예수님도 방해에서 40일을 갔다가 이제 그, 고행을 하셨죠? 부처님도 4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처님 머리에 보면 빠글빠글한 게 그게 이제 달팽이랍니다. 보리수 밑에서 있다가 달팽이 올라가는 달팽이인데, 그게 보면 이제 색즉 시공, 뭐냐면 색이 곧 공이다. 예. 색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형체 물질은 실체가 없는 공이다. 자, 물질은 변화와 소멸을 통해 본질적으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 색즉시는 뜻이. 이거 정말 너무 심오하죠? 공즉 시색, 공이 곧 색이다. 공에서 모든 형체의 물질이 발생한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도 지금 공에서 어떤 형체의 물질이 발생한 거거든요. 형체와 물질은 공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거 처음에 보면서 사실은 좀 전율을 느꼈는데요. 우리 형체 물질이 그 에너지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두 개의 색적 시공과 공적 시색의 상호관계는 뭐냐면 색과 공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의존적이다. 육체와 정신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다 분리돼서 보지만 이 육적인 부분 또 이게 영적인 부분은 서로 의존적이라는 거죠. 분리돼서 안 된다. 분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색과 공은 하나이며 다르지 않다. 공은 모든 것의 본질이며 색은 그 표현이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물방울과 바다로 비유했습니다. 물방울은 색이고요. 바다는 공이다. 그렇게 존재하는데 결국 바다가 분리되지 않죠. 물방울이 있지만 바다가 있지만 뭐 들어가면 또 물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방울을 갖다가 물질적인 부분을 보고 바다를 공으로 봤을 때 하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형태만 바뀌었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보면 물질과 실체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다. 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부분은 항상 변화한다는 겁니다. 비어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많이 심오하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현재 원자 뭐 양자에서 풀어낸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생각으로 풀어낸 이런 그런 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이제 어제보다 조금 더 나갔는데 내용이 좀 한 번 더 들으셔도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은 이제 8시 55분인데요. 다음번 제 강의 때는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색즉 시공 여기서부터 해서 이 뒤편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는 좀 인원이 800여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학습은 좋은 겁니다. 새로운 것을 궁금한 사항을 네이버, 챗GPT,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듣고 체득하시고
또 그것이 내면화돼 가지고 내가 삶에 쓰일 수 있도록 끝없이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면은 훨씬 좋은 삶의 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